아까 몇 번? 성희도 질문하고 보민도 쌤만 질문해줘. 질문 다 하세요. 492번. 492번 보겠습니다. 492번. 자, 492번 보겠습니다. 이거다. 지금 봐봐. 일단 쌤 표를 좀 고칠게. 얘가 3분의 1이라서 얘를 6분의 2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일단 조건이 하나 나와. 성희야, 봐봐. 그럼 결국에 모두 확률 합은 1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값이 6분의 3이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 b는 6분의 3 빼기 a라고 일단 잡아놨어. 그 다음 지금 뭐 하냐면 질문이 요 조금 치울게. 질문이 봐봐. 질문이 얘들아 지금 vx입니다. 지금 vx에서 분산의 최대값을 구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최대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내가 분산의 식을 봐. 이제부터 너네 집이 2학년이잖아. 이제부터 나한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은 일단 식을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너네가 최대, 최소에서 풀 수 있는 개념이 현재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2차식이면 완전 제곱식 풀 거고 2차식이 아니면 산술기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보고 판단하자. 알지? 식을 보고 판단하자.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식을 세우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분산의 최대값이니까 좋아. 내가 한 줄 더 만들게. x제곱을. 왜 더 만들었어? 한 칸 더 만들었다. 1, 0, 1, 4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EX 구하겠습니다. EX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EX야? 곱한다. 마이너스 A 곱한다. 0 곱한다. B 곱한다. 3분의 1. 이게 뭐다? EX야. 이 X제곱 X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자, 1 곱하기 A 0 곱하기 6분의 2 1 곱하기 B 4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6분의 4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위에 A 더하기 B를 구해놨죠. 6분의 3이라고. 그래서 이 X제곱은 6분의 7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Vx 구하자. 제평평제지. 제곱에 대한 평균 6분의 7에서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력을 뺄 겁니다. 이 식 이해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식을 세워요. 어렵게 해서 식을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다. 자, 쌤 지금은 요부터 가면 쌤 다시 설명해볼게. 여기부터 설명해볼게.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나보고 요 식의 최대를 물었어. 최대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 거야. 근데 위에 보니까 제곱이잖아. B가 6분의 3, 즉 2분의 1 빼기 A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B를 바꿨습니다. 식을요. 그러면 식을 바꿔 풀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식이요. 이해갈까? 이렇게 나와요. 즉 A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요 2차항의 개수가 봐봐.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거 위로 보일 거 아니야. 괜찮잖아. 그럼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야. 요게. 이해했어?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쉽게 생각해. 네. 6분의 7에서 이걸 뺄 거야. 그럼 얘가 0이면 되잖아. 그럼 얘가 제일 크겠지 뭐. 그래서 6분의 7이 최대값. 요렇게 관점을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쉬워요. 자, 그 다음. 범위나 질문 다 푸자. 지금 다 해. 570. 576. 알 것 같아. 잠깐만. 쌤 안 해줘도 돼요? 또 질문해. 574번. 574번 있습니다.
어느 옷가게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임의로 한 개씩 넣어 한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 이 옷가게의 티셔츠의 분량률은 0.05, 바지의 분량률은 0.04라 한다. 이때 1000세트를 만들 때 티셔츠와 바지가 모두 정상 세트의 개수를 자 해주신다. 지금 무사면 티셔츠와 바지가 모두 정상인 세트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됐죠? 그때 다음을 구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10부터 봅시다. 얘들아 10부터 볼게요. 다시 요 놈에 대한 평균이야.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네. 얘는 2분의 1 EX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EX 구하는 겁니다. 됐죠? EX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X가 뭐냐면 티셔츠와 바지가 모두 정상 세트의 개수야. 그치? 그치? 그러면 봐봐. 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티셔츠는 0.05의 분량률을 가지고 바지는 0.04의 분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 하나와 티셔츠 하나의 1000세트를 만든 거야. 1000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옷가게를 하자. 그래서 한 세트를 만드는데 한 세트 안에 바지 하나와 티셔츠 하나 넣을 거야. 괜찮죠? 이래가지고 100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됐니? 그러면 주어진 세서 가면 이건 무슨 문제냐? 일단은 지금 이해해봐. 이 확률의 x는 셀 수 있죠? 티셔츠 이 1000세트 중에서 티셔츠와 바지가 모두 정상의 세트니까. 그래서 얘는 이상확률 변수야. 됐지? 근데 주어진에서 뭐가 나와 있어? 확률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뭐로 푼다? 이항분포로 풀어야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이거 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정상이 봐봐 이렇게 할게.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티셔츠와 바지 모두 정상 확률을 구할 겁니다. 각각의 확률이 아니고요. 정상의 확률이요. 정상 확률 구할 거야. 이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분량률이 0.05니까 정상률은 얼마야? 100분의 95죠. 이해할까요? 다음 바지의 분량률이 0.04니까 정상인 확률은 100분의 96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두 개 곱해야지. 그래서 만분의 95 곱하기 96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티셔츠와 바지 모두 정상인 확률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너네 서술형 쓸 때 필요한 표현이다. 봐봐. 이거 봐. 화면 봐. 문제 풀지 말고 화면 봐.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내용 쓸 거야. 잘 봐. X가 뭐야? 바지와 내가 1000세트를 만들었을 때 바지와 모두 정상 티셔츠와 바지가 모두 정상인 개수야. X 개수야. 자 봐봐. 이렇게 해서 묶여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변수 X는 다음을 따른다라는 표현이야. 얘가 이렇게 딱 썼어. 뭐라고?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몇 세트? 1000세트. 맞지? 내가 원하는 건 봐봐 잘 읽어야 돼. 정상입니다. 정상. 티셔츠와 바지가 모두 정상인 세트야. 그래서 정상인 확률 들고 와야 돼. 그래서 그게 얼마다? 지금 만분의 95 곱하기 9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때 요 식의 EX는 얘들아 EX는 MPG 그래서 1000 곱하기 만분의 95 곱하기 96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요거 만이지 날라가면 분모에 10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럼 10이니까 약분할게 쌤 5로 나누겠습니다. 5로 나누면 이거 2죠.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 5, 9, 45, 19 2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 8이가 그래서 얘가 19 곱하기 48이 나와요. 맞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은 지금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평균 19 곱하기 48 빼기 6 이거 되겠네. 그래서 약분해버리면 이게 24예요.
됐나? 그러면 계산해 볼게. 19에서 24를 곱하면 4, 9, 36, 3, 4연 4, 7, 9, 2, 18, 1 올라가고 1은 2, 3, 그래서 6, 5, 4, 456. 그래서 얘는 456 마이너스 6. 그래서 450이란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낯설어. 요게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네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조금 익숙해져.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 또 봄이나 몇 번? 576. 갑시다. 576입니다. 아, 잘 나오죠? 별표. 자, 간다.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원점 O를 출발하여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 만큼 지금 점 P를 이동시킬 거야. 자, 질문. 뭐라고요? 10번을 던진 후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 됐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확률이야? 확률 같게? 아니야, 그냥,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독립시행이라는 거 이해가? 에이, 같은 짓을 반복하잖아. 내가 동전 몇 번 던지겠대. 같은 짓 반복하면, 뭐, 첫 번째 앞면이야? 그럼 두 번째 뭐 뒷면이야 돼? 아니잖아. 독립시행이구나.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야.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근데 얘가, 우리 지금 뭐냐면 얘를, 우리는 지금 통계라고 써요. 통계에서 독립시행 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항분포입니다. 아, 얘는 이항분포 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 쌤, 멘트 잘 이해를 하세요. 알습니까? 아, 쌤, 이게 왜, 이 확률변수, 얘들 확률변수 혹시 간단해. 확률변수 두 개밖에 없어. 이상 확률변수와 연속 확률변수야. 이상 확률변수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든가, 이항 분포로 풀든가, 끝! 연속 확률변수는 오늘 할 정규분포,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한 시간 동안 그 정규분포까지 하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근데, 얘가, 봐봐. 지금 점피인데, 뭐라고요? 확률변수야. 근데 독립시행이야. 이 한 부분밖에 없어요. 간다. X는 이항 분포에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소수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몇 번? 10번. 됐지? 그러면 잠깐만. 확률 잘 봐봐. 여기서 너네가 여기서 이걸 못 써요. 확률요. 우리 어떤 확률이야? 보면 쌤이 해보자. 우리 어떤 확률이니? 점피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죠. 근데 점피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지금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거고요.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가는 거예요. 이걸 한 방에 설명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말입니다. 됐니? 됐죠? 자 해봐. 이렇게 한다. 이거 이렇게 한다. Y. 자, 잘 보세요. 쌤 여기 좀 적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자. 잠깐만 있어봐. 좋았어. 10번 던진 후 10번 아이씨 뭐야 이거. 쏘리. 이거 일단 듣고 나서 적어줘. 10번 던진 후 또 점피의 좌표? 점피의 10번 던진 후 잠깐만 다시 할게요. 10번 던진 후 앞면요. 네. 앞면이 나오는 횟수 10번 던진 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로 하겠습니다. 왜? 위에서 X 잡았으니까.
y 잡을게요. 10번 던져가지고 앞면 나온 횟수를 y 잡자. 됐지? y 잡자. 그러면 식을 표현해볼게. 자, 그러면 봐봐. 따라서 이 말에서 봐봐. 이 자료에 x라는 거 무슨 말이야? 10번 던진 후 점 P의 좌표라는 거 이 말이야. 얘들아 지금 생각해봐봐. 내가 10번 던진 중에서 앞면이 y야. 그러면 가르칠게. 쌤 천천히 할게요. 내 마음을 급해가지고. 그럼 이 말은 그럼 뒷면은 몇 번인데? 뒷면의 확률 변수는요? 뒷면이 나오는 확률 변수는요? 표현해 빨리.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수 나타내면 어떻게 돼? 10 빼기 y야. 쉽게 해. 10 빼기 y 맞지? 10번 중에서 앞면 내가 y 잡으면 뒷면은 어떻게 10 빼기 y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표현하겠습니다. x야. 좌표야. 좌표야. 자, 앞면에 나오면 플러스 3만큼이 돼. 3y. 앞면에 나온 횟수만큼 3 곱할 거 아니야. 그치? 뒷면은 얼마? 마이너스 2래. 마이너스 2에 10 마이너스 y. 이해갈까요?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걸 못해요. 요걸 못한다고. 얘들아 쌤이 왜 배표시자면 얘를 못해. 얘를 못한다고. 얘를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플러스 5y 5다 이거 숫자 5다 5y 빼기 20이 나올 수 있어요. 됐지? 이거지 괜찮나? 자, 그러면 표현할게. 잠깐만. 그러면 나는 y에 관한 이항 분포를 세워야겠네. y에 관한. 왜냐면 지금 x를 y를 펴서 내가 y에 관한 걸 세울 거야. y가 뭐라고요? 앞면에 나온 횟수입니다. 앞면에 나온 횟수. y가 앞면에 나온 횟수예요. y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총 몇 번? 10번 중에서 y가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됐니? 그러면 이 y는 얼마?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제. 자, 그럼 따라서 질문은 뭐야? 질문은요. EX예요. 그럼 EX는요. 2에 5y 빼기 20이에요.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2y 빼기 20이에요. 따라서 5 곱하기 5 빼기 20. 따라서 얼마? 5. 필기하세요. 나옵니다. 네, 장담할게요. 나옵니다, 이 문제. 선생님, 저 네. y 물결표 b 괄호는 10,2분의 1에서 저 왜 2분의 1이었어요? y가 누구니? y 읽어. y가 뭐야? 자, 왜 나눴어요? 앞면 나오셨죠? 그럼 앞면 나오면 확률로 들어갈 거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거 잘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헷갈려요. 지금처럼 어떻게 하면 확률 변수가 어떤 종류 따라서 앞면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뒷면이면 이렇게 움직였대. 그러면 이 앞면과 뒷면을 한 방에 한꺼번에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필요해요. 그때는 변수를 한 개 더 잡고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시험에 나옵니다. 꼭요. 다음 보면 또 몇 번? 없어요. 괜찮아요. 개념이 괜찮고. 네. 그래서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요 576번. 네. 꼭 좀 기억합니다. 자, 그럼 개념을 한번 볼까요? 오늘 쌤 끝낼 수 있으려나? 오늘만 못 끝내면 다음 주는 무조건 아마 끝내질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쌤 조금 부연 설명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하냐면 이상항의 변수가 끝나고요. 연소항의 변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연소항의 변수인데 얘들아, 연소항의 변수니까 연소항률이라는 것은 연소항의 변수라는 것은 표를 못 그려. 왜냐면 항의 변수 종류가 너무 많아서 1 다음에 2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표를 못 그린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알지? 그게 앞에 배웠던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요것처럼. 그래서 이때 이 곡선이 나타내는 요 뜻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야. 아, 그냥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나타내는 식이야. 그때 이 확률 밀도 함수 있죠. 이게 연소 확률 변수의 이 곡선이요. 이 곡선에서 넓이가 바로 뭐다?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넓이 확률이다. 자, 그래서 일반 연소 확률 변수 가다가 자, 이제 특이한 연소 확률 변수가 만납니다. 그게 정규분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없이 많은 연소 확률 변수 중에서 하필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즉 연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 있다고 식이야. 이 식 몰라도 된다 했습니다. 이 식 몰라도 된다 했습니다. 이런 식이야. 있다고 식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 쌤 정의했습니다.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특이한 함수식을 가진 연소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때 똑같아 얘들아. 앞에서 너네가 아까 봤던 아마 너네 기억이 이제 없어질 거야. 다 이걸로 통일할 건데 앞에서 봤던 우리가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나타내는 그 분포 곡선하고요. 정규 분포 곡선하고 똑같아요. 거의 대동상이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요 곡선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잠깐만. 이항 분포는 횟수와 확률을 표현했다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 분산 아니다. 하지마라 분산.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더라. 여기 됐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더라. 이게 정규 분포다. 자, 요 얘기했죠. 중요합니다. 요 얘기했죠. 요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정규 분포 곡선 즉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정규 분포 곡선을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줬습니다. 쌤이 됐니? 얘들아 우리가 분산이란 말, 즉 표준편차 제곱인 분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확률 변수가 흩어진 정도야.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말은 많이 흩어진 거야. 그럼 저 그래프에서 빨간색이야. 오해를 한다고. 그래프가 완만하지. 저게 적게 흩어지는 생각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완만한 게 많이 흩어진 겁니다. 평균 중심으로 막 펑펑하게 흩어진 거야. 이 분산이 큰 거야. 빨간색이. 그런 반면에 파란색은 평균 M을 중심으로 몰려있다는 표현입니다. 평균 M에 모인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말은 평균 근처 애들 점수대가 많다는 뜻이야. 니도 그 점수야. 나도 그 점수야. 니도 나도 다 비슷한 점수야. 그래서 분산이 작은 거예요. 성적이 고른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딱 요 그림입니다. 잘 나옵니다. 알죠? 이건 네가 해석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야? 평균이 같을 때 표준 편차의 차이다. 이해가나? 차이다. 그게 이 그래프다. 오른쪽 그래프는 폭이야, 폭. 봐봐. 얘들아, 오른쪽에서 세 개의 그래프 보이죠? 세 개의 그래프의 폭이 동일하죠. 그 말은요. 이 정규 분포가 이 같은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같구나. 폭이 동일하니까. 그럼 어떤 차이다? 평균의 차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쌤, 지난 시간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요, 쌤. 지금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쌤, 좀 천천히 할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정규 분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연소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분포는 그냥 정규 분포야. 정규 된 거야. 자, 근데
이 정규 분포가 너무 많은 거야, 종류가. 왜냐면 이게 연소 확률 변수라서 그래. 자, 내가 연소 확률 변수를 예를 들어서 2라고 잡았어. 그 다음에 2.1도 있을 거고, 1.98도 있을 거고, 2.03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좀 정리하자. 자, 이렇게 좀 정리하자. 정규 분포를 내가 어떻게 조금 정리하자. 야, 비슷비슷한 거 좀 모아보고, 예를 들어서, 많이 생각해봐. 1.98이라는 연소 확률 변수와 2란 연소 확률 변수가 대체 얼마나 차이 나려고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가 된 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려면, 자, 이제 중요한 말 한다.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자, 여봐.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짓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교재 있죠? 한번 보세요. 교재 제일 뒤에 보면, 책 제일 뒤에 보면 뭐가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일 뒤에 보면요.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자들이, 야, 너네 계산하기 힘들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네는 이 표를 보고 계산해. 그래서 모든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짓을 할 겁니다. 왜?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할 거거든. 그 말이야.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은요.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화 작업을 거칩니다. 잠깐만. 표준화가 볼래? 자, 확률 변수가 Z로 바뀝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는 X입니다. 이걸 Z로 바꿉니다. Z는요,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 편차분의. 그래서 얘를 분산을 표현하지 말고 표준편차 제곱으로 표현해야 돼. 절대 분산을 표현하지 마. 표준 편차 제곱으로 표현해야 돼. 표준 편차분의 분자가 뭐야? 편차야.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 X가 Z로 바뀐다. 그는 정규 분포는요, 무조건 0,1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무조건요. 평균이 무조건 뭐야? 0. 평균 편차가 1이 됩니다. 이런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선생님, 모든 정규 분포가요? 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알죠?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거는 픽스야, 숫자. 일반적, 그러니까 어떠한 정규 분포라도 표준화를 거치면 항상 0,1의 제곱으로 갑니다. 알겠지? 요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쌤말? 괜찮니? 이제부터 일반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 아니야. 평균은 내가 원하는 평균이야. 근데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 항상 평균은 0이야. 자, 이제 계산법 할 겁니다. 계산법. 잠깐만. 계산법 할 거야. 오늘 다 못되겠다. 자, 계산법 할 거야. 자, 해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쌤 지금 화면 좀 봐주세요. 얘들아, 화면 좀 봐줘. 화면 보고 나서 책 보면서 이해해. 봐봐. 이게 X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일반 정규 분포야. 이런 것도 잘 읽어. 얘가 이렇게 Z로 딱 표현돼. 그럼 이러면 표준 정규 분포야. 그럼 어떤 차이냐? 이게 X로 해가지고 일반 정규 분포지?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종모양 생기니까, 그치? 이렇게 될 거야. 이 값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어. 이 값이 4, 이렇게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얘가 Z로 바뀌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딱 되면 항상 이 곡선은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이 됩니다. 왜? 평균이 0이니까. 이해가니? 평균이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승이 쓸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전체 면적의 값은 얼마야? 전체 이 곡선의 이 넓이는 얼마니? 1이죠. 왜? 얘가 확률이니까요. 이성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성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이다. 전체 1이다. 얘들아. 그러면 0부터는 얼만데?
2분의 1이죠. 0.5죠. 맞지? 0.5. 왜 전체가 1이니까 절반이잖아. 0.5죠. 다음, 몇 가지 갈게요. 얘들아, 얘가 Z 값이 A일 때야. 여기 Z 값 A일 때야. A일 때. 요 파란색에 대해서 확률 구할게. 여기 확률 구할게. 그럼 이거는 P 0부터 Z가 A일 때까지. 이게 확률이야. 맞나? 그럼 이 말은 여기다 마이너스 L 했어. 이렇게. 마이너스 L 했어. 그럼 이 말은 P 내가 마이너스 A부터 Z가 0까지도 같겠죠. 대칭 때문에. 괜찮을까?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를 B를 할게. 내가 A부터 잠깐만 다시요. 내가 A부터 확률 A부터 Z가 B까지야. 어디냐면 내 지금 요거 원해. 요 녹색 원해. 요 녹색 원해. 잘 봐. 녹색 원해. 책을 잠깐 뒤에 한번 봐보세요. 표준 정규 부호표 한번 봐주세요. 제일 뒤에 봐주세요. 봐야 됩니다. 봐주세요. 보면요. 표를 보면 싹 다 시작점이 어디냐면 0부터 시작해요. 즉 내가 한 5부터 7까지를 알고 싶어. 없어요. 무조건 시작점이 0부터입니다. 0부터 내가 즉 0부터 여기에 적혀놓은 확률 변수 Z값까지의 확률값이에요. 이게. 얘도 지금 표가 확률값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값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근데 봐봐. 요 값은 항상 시작점이 0부터예요. 시작점이 0부터. 우리 시그마 그 계산할 때 항상 0부터 지금 공식 들어와 있잖아. 그것처럼 요 0부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할머니가 지금처럼 A부터 B까지 저 녹색의 확률은 내가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합니다. P 0부터 Z가 B까지의 값에서 P 0부터 Z가 A까지의 값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림 좀 그려라. 이걸 안 그려요. 알겠습니까? 이걸 진짜 안 그립니다, 이거는. 근데 제발 그려라. 이거 그리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 그래야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나오겠죠, 이게 또? 계산 문제니까. 자, 천천히 설명할게. 그냥 봐주세요. 같이 따라와. 바로 1번. Z가 0 이상이야. 그 말은 Z가 0이랑 같겠죠. 반반입니다. 0.5. 다음, Z가 0부터 A까지는 P, Z가 마이너스 A부터 확률, 면적이 확률이니까. 맞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내가 어떤 임의의 X값 또는 Z값을 그 면적이 우리는 확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0부터 A까지의 확률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과 같다. 괜찮지? 3번. 자, A 이상이야. A 이상. 자, 해봐. 저기서 A 이상. A 이상 표현해볼게. A 이상. 목 아파. A 이상. 그럼 이거 어떻게 간다? 검은 거?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빼. 괜찮지? 그래서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뺀다. 그러면 A야. 얘들아, A야. A 이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A 이하는요? 0부터 왼쪽까지가 0.5입니다, 이미. 0.5에다가 0부터 A까지 더하면 되겠죠. 이 생각해. 그래서 그 말이다. 대칭성이다. 지금 A 이하야. 파란색 A 이하야. 그러면 0부터 왼쪽이 0.5. 다시 0부터 A까지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표준 정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까? 무슨 일반 정규 분포는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왜냐면 확률에서 너무 다양해가지고 계산을 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모든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겁니다. 왜? 계산하려고요. 확률 계산하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항상 뭐 한다? 그래프 좀 그리세요, 쌤처럼. 저렇게 간단하게나마 그리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요 얘기 줄게. 표준화 잡는 거. 잠깐만, 표 잡는 쌤, 요 얘기 줄게요. 갑니다. 보세요. 어떤 임의의 연수 확률 변수가 있어. 자, 봐봐. 나중에 너는 이렇게 적어야 돼. 선생님 적어야 돼. 있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어떻게? 평균, 콤마,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든 거야.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얘들아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성질, 그 다음에 뭐 뜻이 뭐냐? 이 정도로 나와. 이 정도로. 근데 계산 문제는 못해. 일반 정규 분포로는 계산을 못해.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 그 작업이 표준화 작업이라는 거다. Z고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모든 이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 Z로 바뀌고 항상 0,1의 제곱이 되더라.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일반 정규 분포일 때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 이렇게 표현됐다. 식을 이렇게 표현해놨다. 됐지? 이걸 Z로 바꾼다. Z 바뀌었지? 그러면 a는 표준 편차분의 a 빼기 m, b는 표준 편차분의 b 빼기 m으로 바뀝니다. 이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정규 분포가 표준 분포로 바뀌고, 그러면 왜 이 짓을 한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써서 확률을 계산하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요건 쌤이 해줄 테니까, 자, 얘들아, 211번 같이 하자. 요거 같이 맞아. 자,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가나에 고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n 값이 일정해. 평균이 일정해.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어디야?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어디야? 낮아진다. 더 퍼진다고요. 표준 편차 분산이 커진다고요. 많이 흩어진다고요. 그래서 낮아진다.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하다. 뭐라고? 그래프의 폭이 일정한 거야. 그래프 폭 일정한 거야. 됐지? 이거 뭐라고? 그냥 평행이동입니다. m 값에 따라서 대축의 위치는 바뀐다. 평행이동이라고요. 바뀐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무슨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얘들아, 무슨 말? 12 이하의 확률과 18 이상의 확률이 같대. 그러면 12 이하의 곡선의 면적과 18 이상의 곡선의 면적이 같대. 그건 뭐야? 이 가운데 평균이 있겠네. 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은요,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을 주는 조건이다. 그치? 그러면 12 이하 18 이상이니까 12와 18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2 더하기 18이니까 15가 되겠지. 쌤만 이해하지? 그래서 평균은 15입니다. 자, 이게 지금 표 보이죠?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Z입니다. 잠깐만, Z쌤 한 번만 이렇게 표시 좀 할게요. Z. 이거 일반 정규 분포가 아니고 표준 정규 분포구나. 하겠습니다.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바꾼다. 지금 X지. 어떻게 읽어야 돼? 일반 정규 분포. 일반 정규 분포는요, X는 지금 40,11제곱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를 준다는 말은 나보고 이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라 라는 뜻이다. 계산한다? 그럼 이거는 똑같은 말 뜻이 된다. P가 Z로 그러면 10분의 25 마이너스 40 10분의 40 마이너스 40 이렇게요. 표준 작업을 그친 겁니다. 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쓰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5 부터 Z가 어디까지? 0까지. 괜찮니?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겠습니다. 자, 봐. 요 내용을 그려라. 요 내용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쌤 지금 입으로 그립니다. 책에서도. 가로축을 뭘로 잡아? Z.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돼. 대충 좀 이쁘게 그려. 이렇게. 된장. 아, 진짜 쌤 아직까지 뭐 그리면 못 그리겠어 이거. 그려. 그러면 딱 가운데 뭐 잡아? 0 잡아. 이렇게 0 잡아. 그러면 끝나. 아,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표시했다. 그치? 그러면 얘를 찾아. 어디부터? 0부터 1.5까지. 그래서 0. 또 마이너스 0.433이라고 해라. 또 확률이 음수 어딨어. 0.433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죠? 2번 하겠습니다. 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서 하는 줄 아니? 이렇게 해도 실수해 오더라고. 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미쳐요 진짜로. 자기 다 안 돼. 나야 뭐 틀리고 있는데. 쌤 그래서 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60 빼기 4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Z 요게 20이니까 2 이상이다. 자, 2 이상이야. 그럼 2까지가 얼마야? 0.477이지. 그래서 0.5에서 0.477을 빼면 되겠죠. 2 이상이니까. 이해가지? 괜찮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다. 저는 틀리면 안 돼. 큰일 나요, 진짜. 다음. 평형의 x가 정규 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 50,5의 제곱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이용해서 지금 상수 K 값을 구하랍니다. 해보겠습니다. 봐봐. 얘들아, 어디서 너네 또 헷갈려 하려면 했잖아. 요 부분 또 헷갈려 해. 여기 됐지? 이거는 확률을 X로 표현한 거야. 이거 확률 X로 표현한 거야. 표현차야.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똑같이 Z로 표현할게. 표현차야. 확률 변수를 X로 표현했을 때, 확률 변수를 Z로 표현했을 때 표현의 차이지 뜻은 같다. 그래서 확률 값도 같다. X 값이 5인데 Z 값은 3이래. 그럴 순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표현이, 그러니까 X로 표현하는 값과 Z로 표현하는 값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해당되는 확률 값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야죠. 뭐 아파. 자, 평균차 얼마? 5분의 확률 배수 K지. K 빼기 50. 이해가. 이게 0.0013이라고.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간다. 요게 Z야. 그렸어, 곡선. 오씨. 자, 할게요. 곡선 그리겠습니다.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거 얼마야? 0이야. 0.01세가 되게 작겠지? 그래서 대충 요 잡을게. 요렇게 이상. 그래서 요 값이 얼마? 5분의 K 빼기 50을 잡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0.0013이 나와야 돼. 그럼 이 값은 0.5에서 이 빨간색을 빼야겠죠? 그게 얼마야? 0.4987이지. 이 값이 0.4987이 된다고. 요 값이요. 그래야 0.5에서 0.4987을 빼야 0.0013이 나올 거니까. 이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아니, 미쳤죠? 이 말이 아니고, 이거. 이 표현이 0.5에서 0.4987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0.4987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야? 3이네? 이해되니? 그러면 K 빼기 50은 얼마? 15. 따라서 K는 65. 이렇게 계산합니다. 쉽다고 너무 하지 말고요. 꼼꼼하게 했어요. 꼼꼼하게. 너네 이거 어차피 시험 범위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하십시오. 잠깐만. 아직 진도 여기까지 안 나갔죠? 학교에서. 네, 안 나갔죠. 자, 이제 활용 들어간다. 할게. 자, 또 비추 치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이고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는 뭐야?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다시 볼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이고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는 뭐야? 항상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뜻이 이해가고요. 그리고 내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확률 x는 뭐니? 키예요, 키. 이 1000명이 키라고. 그래서 키를 x로 잡아. 이렇게 잡아줘야 돼. 걔가 뭐라고? 정규분포 n을 따르는데 평균이 164이고 편차가 5의 제곱력. 이렇게요.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됐죠? 질문하겠습니다.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습니다. 얘들아, 우리 퍼센트는요, 확률 구하면 퍼센트를 구할 수 있어요. 사람 수도요, 확률 구하면 사람 수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70 이상. 자, 해봐. 내가 이렇게 x를 이렇게 잡아줘야 요 가로 1번 내용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키가 x잖아. 그럼 이 말은 나 지금 확률 구할 거야. 어떤 확률? 확률 구할 거야.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확률 구할 거야. 확률 구할 거다. 뭐가? 키가 얼마? 170. 이해 가니?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식을 쓰지. 그 말이다. 자, 근데 확률 구하고 싶은데 주어진 것은 표준 정규 분포라서 요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다. 이렇게 너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P, Z 짠 얼마? 5분의 170 마이너스 164. 괜찮죠? 그러면 일단 선생님 쓰고 지울게요. Z 6이니까 이거 1.2 됐지? 1.2 이상이야. 1.2 이상이야. 밟아. 1.2 이상이야. 그럼 그 값은 0.5에서 1.2까지 값이 0.3849죠. 그래프를 그리면 딱 Z 조금 이쁘게 그려. 이렇게 그려. 그럼 이거 0 그러면 또 1.2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냐고요? 0.1151 나온답니다. 0.1151 이 값이 나온답니다. 됐죠? 됐지? 나왔다? 그러면 퍼센트지? 몇 퍼센트야? 100 곱해 1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학년 학생 1000명에서 170 이상의 학생은요, 학생의 퍼센트는 11.5% 정도 된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질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의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것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가로 1번은 퍼센트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확률을 구한 거고, 가로 2번은 전체 1000명 중에서 사람 수를 구하래. 그럼 난 뭐 하면 돼? 1000명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해. 퍼센트? 그 1000명을 곱하면 되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사람 수를 구하고 싶을 때도 확률을 구해야 되고요. 퍼센트를 구할 때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P, X가 160 이상, 170 이하. 그러면 P 바꾼다. 얼마? 5분의 160 마이너스 164 Z
5분의 170 마이너스 1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요 값이 아이고 어떻게 되냐면 얘를 바뀐다. 이렇게요. 그냥 줄칠게요.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다. 그래프 그려. Z야. 영이고 마이너스 0.8 플러스 1.2 대충 요거예요. 그러면 0.8하고 1.2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0.2881과 0.3849를 더했더니 0.673이 나오고요. 여기다 1000을 곱하니까 673명이 이 키에 해당되는 사람수가 되더라.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별표 하고 여기 뭐냐면 커트라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딱 반응이 뭐냐면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할 겁니다. 해볼게요. 320명을 뽑는 회사의 입사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이 정규 분포를 딴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문제 볼게요. 앞에 문제처럼 뭐 확률 구하는 게 아니야.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는데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답니다.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난데없는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뭘까 이 말이야. 자, 천천히 하자. 얘들아, 이 문제의 확률변수 x는 뭐니? 지금 필수에 이제 20번이에요. 20번. 요 문제 확률변수 x는 뭐야? 확률변수 x. 확률변수 x. 응시자의 점수겠죠. 그쵸? 응시 점수겠죠. 이 응시자 점수가 확률변수 x입니다. 그럼 x는 정규 분포에 따르는데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 이렇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합격자의 최저 점수래. 대체 뭐냐 이거야. 최저 점수래. 우리가 얘들아 대학교에서 100명을 모집을 해. 근데 200명이 응시를 했어. 그쵸? 응시했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가 나와? 합격률이 나오죠. 200분의 100이에요. 맞니? 만약 100명 정원에 1000명이 응시를 해. 그럼 합격률은요? 1000분의 100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최점수가 아니잖아. 내가 합격자 중에서 꼴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갈까요? 맞죠?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구할 거면 이걸 확률로 갈 건데, 자, 해봐. 확률로 갈 거야. 확률로 갈 거다. 확률로 갈 건데, 그러면 일단 내가 뭐 해야 돼?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격률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말을 잘 보세요. 이게 수능이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뭐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육문이 나왔단 말이야. 나왔었는데 이 다음에 수능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자, 해봐. 대체 확률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이 말이야. 이 문제에서 커트라인이야. 최저 점수,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320명을 좀 뽑았잖아. 그럼 난 지금 뭐 궁금해? 이 320등의 점수가 궁금한 거야. 대체 몇 점이 되면 합격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1등의 점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320등의 점수가 궁금한 거야. 그치? 이거를 확률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합격률을 보자 이거야. 대체 내가 몇 점이면 합격률이 들어가냐고요. 몇 점이면 이 합격률 안에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문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률 따져보자. 합격률이야. 합격률이 얼마야? 얘들아, 2000분의 320이죠. 그러면 공화식 떼고 200분의 32가 됩니다. 이해가나? 이게 0.16이에요. 합격률이 0.16이에요. 합격률이 0.16인 겁니다. 됐지? 자, 위에서 봐봐. x가 뭐라고요? 응시의 점수야. 응시 점수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최저 점수 있죠? 이 최저 점수를 잡아 내가 이거를 t라고 딱 잡을게. 자, 그러면 식이 쓴 거야. 이제 잘 보세요. 식습니다. p x가 t 이상. 이해가? 합격자 최점수 이상이 돼야 합격한 놈일 거 아니야, 걔가. 지금 x가 뭐라고요? 응시할 점수가 최저 점수 이상이 되면 뭐야? 나는 합격이야. 나는 합격이라고. 난 합격이라고. 이게 얼마? 0.16. 이해가? 요 식의 표현이에요. 요 식의 표현. 이 최저 점수라는 이 말을 내가 확률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요게 관점이에요. 이 최저 점수라는 이 말을 내가 이 확률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의 가장 낮은 점수, 즉 내가 몇 점이 되어야 합격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합격률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최점수 t를 잡아. 그러면 x가 지금 응시의 점수거든. 응시의 점수가 최점수 이상이 되면 뭐야? 합격일 거 아니야. 그럼 합격하는 확률, 합격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풀게. p z로 바꾼다. 왜? 주어진 게 z라서 z로 바꿔줘야 돼요. 주어진 게 z라서 z로 바꿔줘야 됩니다. 얼마? 75분의 t 빼기 450. 이해가지? 이게 0.16인 거야. 그치? 그러면 1까지가 0.34야. 1까지가. 그럼 0.16은 1 이상이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z 여기 0 지금 1이야. 얘가 0.34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16이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잖아. 맞지? 따라서 요 75분의 t 빼기 450의 값이 얼마 된다? 1이겠죠. 이해가요? 그렇겠지? 그치? 따라서 t는 얼마다? 지금 525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풀립니다. 네, 장담합니다. 자, 쌤 시키는 아니다. 이거 먼저 풀고 자, 얘들아 이거 좀 해봐. 어디냐면요. 스텝 2에서 159번이요. 159번 지급합니다. 159번 지급합니다. 159번.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이항부와 전분의 관계. 볼게. 확률변수 x가 이항부에 따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관계냐면 확률변수 x가 이항부에 따른다는 말은 이때 이 확률변수는 이상 확률변수야. 지금 테스트 90몇 이상 확률변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정규분포 n, p요. 횟수와 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무슨 말이야? 분명히 이 이상이 변수였어. 근데 얘들아, 정규분포라는 것은 연수확률 변수잖아. 확률 변수가 바뀐다고? 그럴 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잠깐만 미안. 자, 여기 어디냐면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잠시만 어디냐면 149페이지를 아니요 그냥 펼쳐보지 마세요. 쌤이 해줄게요. 요겁니다. 요 그래프요. 이게 이상의 변수 그래프거든. 요게 이상의 변수예요. 이거 이상의 변수인데 n이 얼마? 50이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래서 큰 수의 법칙 너네 안 됐습니다.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상의 변수가 즉 스키에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아지는 거야. 근데 네가 꼴랑 몇 번 해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최소 몇 번? 50번 이상 하게 되면 근사적으로 이 이상의 변수가 즉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같아지게 우리 지금 통계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상의 변수, 연소항의 변수 싹 다 통계 확률입니다. 이게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아지게끔 하려면 최소한 적어도 네가 50번 이상은 해봐라가 큰 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볼게.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 무슨 말이면 분명히 이상의 변수야. 이상의 변수인데 이때 이 n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곡선요. 정규 분포 곡선요. 그것처럼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상의 변수 갑자기 연소의 변수 바뀐다? 아닙니다. 이상의 변수도 불구하고 이 횟수 n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얘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곡선 모양요. 우리 정규 분포 곡선처럼 그런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봐봐. 계산을 우리가 예전에 하려면 연소 확률 변수가 아닌 이상의 변수는요. 표가 없어요. 그 순서 우리 계산을 했죠. 그렇잖아. 귀찮더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근데 어차피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조금 쓰면 안 되냐.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변수를 어떻게 n을 충분히 크게 만들어서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슬 할 거야. 잘 봐봐. 이제 이슬 할 거야. 봐봐. 그냥 x야. x야. 어떤 항의 변수? 이상의 변수야. 이상의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봐봐. 0 따른다. 그럼 이때 이 배웠잖아.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 맞지? 평균 편차는 루트 NP 1 빼기 P. 이렇게 배웠잖아. 이걸 그대로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 더 가야 돼. 아직까지 X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한다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Z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X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딱 문제 봐야 돼. 쌤이 포인트 잡아줄게요. 딱 문제 봤는데 얘가 뭐야? 이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가 어떤 문제냐면 잘 보세요. 봐봐. 분명히 이항분포야. 그런데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줘.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요. 알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이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 바꿀 거다. EX요.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2지. 그래서 240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그러면 얘는 루트 240 곱하기 1 빼기 P니까 5분의 3요. 이거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얼마?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X는 이상의 변수지만 얘가 정규 분포 얼마? 240, 1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봐봐. 얘들아, 표준 정규 분포는 내가 일반 정규 분포를 알아야만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꿀 수 있다. 왜? 그래야만 시그마, 즉 표준 편차와 평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 얼마? 12. 확률 변수 204 빼기 240
그러면 x는 z로 바뀝니다. 12분의 264 빼기 204 이렇게요.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다. 됐니?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요놈은 p 얼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z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처음에 선생님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려라. 알아도 그려라. 제발 부탁이야. 요게 0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러면 3값 0.4987과 2값 0.4772 요 두 놈을 더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렇게 확률을 구한다. 다음 얘는 P, Z로 고치면 그럼 반대네. 이하 얼마? 지금 얼마 12분의 252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 사람은요 이게 1 이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P 1 이하가 돼요. 1 이하다 1 이하 1 이하다. 그럼 이 말은 0.5 더하기 1까지지 0.3413 그래서 0.8413이라는 확률값을 갖습니다. 잠깐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무슨 표현? 이항분포 표현.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性확률이니까 이런 확률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는 이상의 변수. 근데 이상의 변수 중에서 누구? 이항분포. 하자. 그럼 이거 있으면 이걸 해줄게. B x가 0 딴다. 몇 번? 450번. 맞지? 내가 원하는 건 x죠. 3분의 2. 괜찮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자, 보겠습니다. 활용이야.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확률이 6이다. 150명 환자. 자, 치유될 확률 150명 환자 했다.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 이 색깔 다르게 할까? 색깔 다르게 하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할게요. 가겠습니다. 얘들아. 한자 가면 잠깐만요. 선생님 같이 하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확률에서 x를 뭘로 잡아야 돼? 이 문제에서 확률에서 x를 뭘로 잡아야 돼? 해봐봐. 문제 해봐봐. 이 문제에서 확률에서 x를 뭘로 잡아야 돼? 확률이 치유될 확률이야. 확률에서 x는요? 치유된 환자 수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환자에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된 환자 수예요. 왜? 확률이 치유된 확률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뭐라고? 지금 이항분포에 따르겠죠. 왜? 몇 명? 150명. 확률 얼마? 0.6. 얘가 10분의 6, 5분의 3. 괜찮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 x는 뭐야? 5 하면 30, 92가. 그럼 vx는 90 곱하기 5분의 2, 90 곱하기 5분의 2가 맞나? 그러면 5, 1은 5, 5, 8, 4, 18, 36?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 단원이니까 얘를 정리분포 바꿔야지 하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얘는 이상의 변수예요. 그쵸? 내가 이까지 구한 거야. 근데 질문이 뭐야? 질문이 표준 정규 분포표. 아하,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라는 문제구나. 그래서 바꾼다. 그럼 얘를 x는 역시 환자수입니다. 근데 얘를 정규 분포로 표현할 수 있어. 얼마? 평균 90. 편집차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요. 됐죠? 이제 이거를 표를 쓰기 위해서 질문이 이거잖아. P X가 99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요 x를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니까. 지문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잖아. 치유될 환자 수가 99명 이상인 확률이라고요. 괜찮니? 근본적으로 해. 그래야 너네 고독점 받는다. 그러니까 요런 것 좀 조심. 그러니까 쌤이 딱딱 포인트 잡아줄 거야. 이거 조심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계속해. 그러면 안 어렵다. 진짜는. 그러면 P 바꾼다. 얘를 뭘로? Z. 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편집편차 6분의 x 99 평균 90. 그러면 P 6분의 9제 그럼 2분의 3 1.5가 1.5 이상이야. 그럼 얘는 0.5에서 1.5까지 값인 0.4332를 빼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답은 0.0668이 나옵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숙제는 179페이지까지. 쟤는 102페이지까지 다 하세요. 싹 다. 앞에 A 단계까지 해서 싹 다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인데 다음 주 쌤 토요일 날은 쌤이 그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쌤이 테스트 못 치고 거고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테스트 들어갈 거고 시험 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